좀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세무사 수수료가 좀 아까우셔가지고 직접 어떻게든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접 하다가 가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데 간편장부를 신고한다던가 아니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한다던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도움으로 좀 혼자 하시고, 또 혼자 나 죽어도 못해 그러면 우리 밸런스 텍스 컨설팅으로 요 아래 안내, 이 영상 아래 나갈 거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프리랜서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사업자 등록 있는 개인 사업자 중에 이미 뭐 기장을 맡기고 있는 분들은 뭐 다 알아서 세무사 분들이 해주실 테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시는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5월달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신고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는 게 듣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네. 학원 강사를 예를 들죠. 네. 그래서 학원에서 뭐 뭔가 강의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도 다 프리랜서죠, 일단. 네네. 그래서 프리랜서인데 뭐 한 달에 뭐 한 300, 400을 벌어서 1년에 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학원에서 5천만 원을 뭐 매달 지급할 때 3.3으로 이제 띄고 지급을 했으니까, 뭐 3.3 중에 3%는 국세 소득세고 0.3은 뭐 지방세일 테니까 뭐 한 150만 원, 165만 원을 미리 낸 건데, 이거를 미리 낸 게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네. 적게 냈으면 5월달에 더 내는 건데, 네. 아마 돌려받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여태까지 네. 경험상. 그래서 네. 내가 5천만 원 번 프리랜서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소득세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일단 안내문을 보고 이제 그 본인이 5천만 원인지 확인이 되면. 근데 이제 안내문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안내문 우리 언제 받는 거죠? 아직 못 받았죠? 네, 안내문 보통 5월 1일 정도부터 조회하신다고. 그러면 네, 보시면 됩니다. 뭐 홈택스에서 전산에서 조회를 하던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던 네, 5월이 4월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5월에. 그럼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1년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5월 1일 돼야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됐을 때 이제 안내문을 보고 어떻게 네. 하는 거죠? 안내문을 보면 내가 일단 간단히 말해서 난 최대 얼마큼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 3.3을 곱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 최대 예상액은 165만 원. 그건 정말 최대. 네, 최대로 받았을 때 165만 원이고. 이미 낸 세금. 네.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국세청에서 더 많이 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썼는데 내가 왜 환급이 안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미리 이렇게 뗀 세금이 적을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65만 원 최대 환급 예상액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수익 금액이 5천인데 그 안에 내가 그 쓴 비용이라던가 다 공제되는 금액을 토탈 했을 때,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냥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환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고 이 안에서 뭐 3천만 원 정도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면 5천에서 3천을 빼면 2천 정도 되겠죠. 거기서 일반 공제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적으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환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값으로 확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개인별로 많이 다를 다 거고. 달라요. 그럼 결국은 수입은 분명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은 확정이 돼 있고, 경비도 분명히 확정은 돼 있지만 내가 어디서 잘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맞아요. 문제인데, 네. 한번 잘 찾아보자고.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나의 경비는 인적 공제잖아요. 네, 맞아요. 인적 공제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인적 공제. 사람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해입니까? 네네네. 일반 본인은 일단 150만 원 이제 공제가 되고요. 자기 자신 150만 네.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부모님, 네, 장인 장모님까지 다 했죠. 네네네, 다 포함이 되고요. 대신 이런 분들이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셔야 돼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그 연령 제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이제 만 60세 이상이 넘으셔야 되고,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또 만 20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인당 150만 원씩 인당 150. 네, 그래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죠. 엄청 크네요. 네. 만약에 뭐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내가 남자가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아내분이 집에 있고 네. 애들 둘이 20세 미만이고 하면은 그렇죠.
뭐 4명이니까 150에서 600만 원이 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증빙이 없이 그냥 뭐 주민등록등본상에 네, 카드도 있으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인적공제를 꼭 챙기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 사용? 네,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그건 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카드 사용. 그것도 내가 이제 뭐 주거래로 쓰는 카드도 있을 것이고 언제 이제 카드를 썼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없어진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세청 그 홈택스 접속하셔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 보시면 카드사별로 이미 총액이 다 토탈 금액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뽑으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2020년이라면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으시면 그 됩니다. 이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 네. 내가 어쨌든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네, 네, 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거의 강제로 세금처럼 내는 보험료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네, 같은 이런 맞아요. 것도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것도 내역을 어떻게 뽑죠? 지역보험료도 그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새도 홈택스에서 또 보험료 납입 내역 조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또 지역보험료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세금의 기본은 특히 소득, 뭐 법인소득세든 개인소득세든 우리 개인소득세는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인데 세금의 기본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네. 수입은 어쨌든 1년 동안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 또 1년 동안의 경비도 정해져 있지만 증빙 위주이기 때문에 증빙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많이 찾아내야 된다. 네. 그거는 5월 1일 전에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5월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안내문이 날라온 거 보니까 뭐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하고 네. 뭐 너무 어려워. 내가 네. 모르겠어. 홈택스에서 신고 직접 할 수는 있죠. 할 수만 네, 할 능력만 수는 있다면. 있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누구나 집을 질 수는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실제로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맞아요. 제주도 가서 직접 자기 자신이 네. 집을 짓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홈택스 신고 다 한번 해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 그러한 전문가가 이 세법에서는 당연히 세금 신고는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거죠. 그렇죠. 약을 질 때는 약사에게, 세금 신고할 땐 세무사에게. 네. 그러면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한테 만약 의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의뢰할 때 저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건가요?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필요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네, 사업자 있으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금액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시는 거 가끔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조회하는 업무로 쓰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되고, 근데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환급 계좌도 먼저 받아요. 그럼 환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받아 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번, 3번 더 요청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정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증빙서류. 증빙서류. 네, 증빙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증빙서류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뭐 경조사비라던가. 경조사비도 돼요? 네, 경조사비도. 왜냐하면 그럼 내가 경조사비 증빙은 뭐예요? 무슨 청첩장인가요? 네, 청첩장. 청첩장. 네, 청첩장 되고요. 그리고 부의금 같은 것도 내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세법상 통상적으로 건당 20만 원까지는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모아서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좀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친구가 결혼했는데 나는 10만 원을 냈어요. 네. 어차피 10만 원 내는지 20만 원 내는지 모르니까 청첩장 하나당 거의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네, 이제 그것도 큰데? 네, 그것도 크죠. 그래서 사실 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는 가능하지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종교단체에서는 그렇게 그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또 받으시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내가 만약에 매주 다니는 교회 네. 또는 뭐 절 이런 종교 단체가 있다면 네. 거기에서 저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준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게 이제 우리 절세 비용에 된다는 그럼요. 거고. 네.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휴대폰이나 통신비. 휴대폰. 네. 뭐 보통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 없는 분은 없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적게는 막 3만 원, 5만 원 막 많이 내는 분도 7, 8만 원까지 내니까 그것도 다 공제가 되고. 네, 통신비, 납입, 내역서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 운영하시는 그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험료, 차량 보험료 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또 100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이제 그 간편장부 대상자 그 목록 중에 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 네, 그래서 차량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차량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이제 넣으시면 좀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비용을 많이 넣으면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의 세금을 매달 3.3% 원천징수로 냈다면 300만 원 중에 한 15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럼 자진신고라는 얘기는 안 한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10원도 못 돌려받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 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계신고로 해서 장부 기장 없이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받고 하는 건데 단순경비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비율이 크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 뭐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10몇 프로밖에 공제를 못 받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밖에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해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더 낼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런 거랑 똑같네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13월이라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포함해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한테는 5월달이 가정의 달에 사실 필요한 돈 많잖아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지. 어린이날엔 또 애기들 조카들 선물도 사줘야 되지. 되게 필요한 돈이 많은데 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증빙 자료를 모아서 신청을 했을 때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 용돈 더 드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직접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러다 포기하고 안 할 거면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게 오히려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가 무슨 환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수수료 50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 세무사는 없잖아요. 일정 수수료율은 뭐 역시 세무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환급받는 세금보다는 훨씬 적은 부분을 수수료를 이렇게 내고 이제 수수료 이상의 환급을 받는 거니까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나 세무사님이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신고 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또 특히 증빙 쪽 경비 증빙 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게 절세 비법인 거니까. 맞아요. 뭐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린 것 중에 포인트가 되는 게 있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마무리로 우리 신고 대리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한테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도 민원실에서 그런 도움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저 이제 우리 세무사들은 합격하고 나면 이제 수습 제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잘 신고하게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습을 5개월 동안 인정된 기관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뭐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데 국세청 소속 뭐 지방 세무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강서구 양천구 그쪽에 살아서 저는 나이가 좀 된 다음에 합격을 했거든요. 33세 합격했나? 그래서 바로 개업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무서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양천 세무서에서 수습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5월 소득세 신고 때 5월에 신고 대리를 줄 쫙 서 있으면 제가 PC 앞에서 뭐 이렇게 접수번호 갖고 오시면 제가 대행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요즘도 그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지금 4인 이상 밥도 못 먹는데 세무서에 줄 서서 그거를 해주지 않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세무사들도 굉장히 5월이 되면 더 많이 바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의뢰를 해두시면 조금 더 놓치는 부분을 세무사가 좀 더 잡아줄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가 또 한 며칠 지나고 또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증빙이 난 이러이러한 증빙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또 지나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빠르게 신고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세무사 수수료가 좀 아까우셔가지고 직접 어떻게든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접 하다가 가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데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던가 아니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한다던가,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나중이라는 건 5월 30일이 지나서죠? 네, 지나서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했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으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타까우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되돌릴 수 없고 또 잘못 신고한 거 하려면 또 가산세도 또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혼자 하시더라도 자기가 그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내가 당장 낼 세금이 적거나 이 정도 환급금이 됐다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은 게 이제 그 건강보험료 폭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소득금액의 높을수록 지역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5월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1년 동안 내가 매월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라도 기한 내에 이제 정확히 많은 증빙을 확보하셔서 신고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 쓰고 그 내용 또는 여러 번 강연할 때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돈 벌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고, 직장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것도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쓰는 게 2만 원짜리 밥 한 번 안 먹어서 아끼는 것보다 이 세금 아끼는 게 훨씬 크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 그냥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내면 되지. 근데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기 때문에 내라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대로 내는 거죠. 적법하게 신청한 대로. 그래서 적법하게 신고를 자진신고를 반드시 5월달에 하셔야 되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도움으로 좀 혼자 하시고, 또 혼자 나 죽어도 못해 그러면 우리 밸런스 텍스 컨설팅으로 요 아래 안내, 이 영상에 아래 나갈 거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속TV 세금 쏙쏙 세속TV 가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에게 꼭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랄지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세속TV 맞죠? 네. 다음에 또 출연하실 건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그럼 오늘 종합소득세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가 좋을까요? 세금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쵸. 종합소득세 또 시즌이 지나면 이제 또 종부세랑 재산세 또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영상 또 준비가 가능하면. 그렇죠. 네. 요즘 사실 집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인데 갖고 있기만 한데 이렇게 자꾸 재산세 내라, 종합보조정세 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음번은 그럼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 모시고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는 거를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제 종합소득세 영상 처음으로 이제 이정현 세무사님이랑 같이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5월이 이제 다가오면 정말 세무사인 저도 세금 내기가 아깝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한 내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또 세속TV에서도 제가 이제 다양한 또 정보들을 가지고 안타까운 그 세금 추징 사례들도 많이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